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후리 166-1에 있는 서희장군과 서필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의 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희와 부인과의 쌍분묘입니다. 서희 묘역은 고려 초기 것으로 1000년이 넘었는데도 보존이 아주 잘 된 모습입니다. 서필은 서희 장군의 아버지로 서희묘는 서필묘 위에 역정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 앞이 사슴 모습입니다. 이는 서희가 사슴이 그려진 명당에 묻힌 이천서씨 시조 서신일의 손자임을 말하기 위해 근래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 가계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천서씨 시조 서신일이 80세 넘어 독자의 아들 서필을 낳았으며 서필은 서영과 서희를 낳았습니다. 서희는 역사에 고려 초기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장군이 아닌 문관인 국정설계자로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과 대국을 보는 시야를 갖춘 탁월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습니다. 이는 묘비석을 해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묘비석에 쓰여있는 송검교 병부상서 고려태보 태사 내사령 익장위 서공의 지묘에서 송검교 병부상서는 서희가 송나라에 가서 단절된 국교를 트고 송나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묘술이며 태사태보는 정일품으로 임금이 장관, 내사령은 내사성의 최고의 지위, 장위라는 시호는 고려 초기 문관 벼슬 이름입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의 중심이 백호방인 부인묘 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입니다. 이는 기맥이 입수의 중심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이며 기맥선은 서희 부인묘로만 들어가 서희묘는 무맥지로 혈회되지 못하였습니다. 서희묘처럼 옆으로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는 두 개 모두 혈의되기 힘들고 혈의되면 한 개만 됩니다. 이는 거의 한 개의 기맥선이 와서 한 개의 묘로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묘역 위에서 내려다본 혈장의 모습입니다. 용맥이 길게 쭉 뻗어 내려가며 용맥 끝이 들고 일어나 자기 한 산이 되어 묘는 기령혈이 되며 끝쪽이 휘면서 들고 일어나 용맥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 산이 있으면 역성이라고 하나 자기 한 산이 묘보다 높이가 낮으면 역성이 아니며 서희묘는 자기 한이 묘보다 낮아 역성이 아닙니다. 기룡열이 되려면 거팔, 내팔이 있어야 하며 화면에 거팔과 내팔이 나타나 있습니다. 용맥 끝이 들은 데까지가 서희묘의 영역으로 끝이 들린 곳이 안산이 되고 뒤에 보이는 산이 조산이 되며 안산은 내 몸에서 나간 자기안이 되어 속발할 것입니다. 서희부인묘 뒤로 기맥폭 14m인 기맥이 들어오며 묘의 좌양은 을좌 신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맥폭이 14m로 묘로 들어오는 지기에너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지지의 신방향 하늘, 즉 남서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부인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묘로 들어온 기맥이 멈추면서 동시에 계속 진행하며 앞으로 나아가 서필묘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맥폭이 12m로 줄어들며 이는 서희부인묘에서 지기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여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기맥폭이 2m가 줄어들어 서필묘역으로 들어가는 지기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3m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 4m로 서희부인묘는 대단한 귀열이 됩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중앙으로 직진하여 서희부인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서희부인 한 분만을 중앙에 모셔 화면과 같이 시신은 정확한 기맥선 위에 올라타고 천기가 시신을 향해 정확히 내려와 정확한 천진이 형성되어 혈에너지를 최대로 받았습니다. 천은 천기, 지는 기맥선, 이는 시신을 의미합니다. 서희를 화면과 같이 부인 백호방에 같이 모셨더라면 서희도 혈에 놓이게 되어 본인은 물론 후손들도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면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국이 넓고 청룡과 백호가 묘역을 잘 감싸고 있습니다. 화면같이 서희 묘역은 우선령이 들어오고 앞쪽은 좌선수가 흘러
서로 태극을 형성하므로 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유묘 아래에 있는 서필묘로 부인과의 쌍분입니다. 서필은 처음에는 서리로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나중에는 벼슬이 올라가 내일령에 이르렀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광종의 개혁정책을 지지하여 신임을 받아 사후에 삼중대광 태사 내사령에 추중되었습니다. 광종은 후주에서 온 쌍기를 정치고문으로 삼고 귀하여 온 중국인들을 특별 대우하여 호족 출신 신하들의 집을 빼앗아 귀하인 출신 신하들에게 주었는데 서필은 이에 대해 항의하여 잘못을 고치게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판의 모습으로 넓어 부도 있을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멀리 넓게 묘역을 잘 감싸안고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으로 백호가 높아 차남이 득세하고 여자들이 힘이 있을 모습입니다. 화면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으로 안산 및 조산이 모두 서필묘를 향해 엎드리는 형국으로 사회에서 나를 받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산들이 모두 뛰어나 격이 높은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게 됨을 말하고 잘생긴 봉우리들이 많아 인물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해폭 12m인 김핵이 서필의 부인 평양황씨묘 뒤로 들어오며 묘는 을좌 신양으로 김핵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김핵이 수살맥과 만나 김핵이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패철이 지지 신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부인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4m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 6m로 혈의 가로 세로 크기는 정확히 둘레서의 크기와 일치하며 서필 부인묘는 부가 있는 대단한 규혈이 됩니다. 김해폭은 서유묘역보다 작아 지기에너지가 서유묘역보다 작으나 혈의 세로 길이가 6m로 매우 길어 후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서필 부인묘도 한 개의 김핵이 들어와 묘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한 명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부인을 중앙에 모셔 김핵선을 타고 시신이 모셔졌고 청기도 시신으로 내려와 정확한 천지인이 형성되어 혈안의 질을 최대로 받았습니다. 서유묘역처럼 서필묘역도 서필 부인묘만 혈에 위치하고 서필묘는 혈에 위치하지 않았으며 서필도 화면처럼 부인 백호방에 같이 모셨으면 모두 혈기운을 받아 서필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좋았을 것입니다. 입수룡인 후룡을 타보겠습니다. 후룡은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아 후손들도 격이 높은 후손들이 나오며 여자들 또한 격은 높을 것입니다. 요도를 내밀며 용맥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서필부인 서희부인묘는 후룡도 좋고 보국도 크며 산들도 잘생기고 외명당도 넓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격이 높은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서필부인과 서희부인은 각각 이천서씨 시조인 서신일이 아들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로 서신일 부부까지 3대가 혈에 모셔져 서희 아들인 선울 등 후손 때에서 많은 벼슬과 왕비 등을 배출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도를 내밀며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용맥이 넓고 좌우로 방향을 바꾸며 내려와 자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동육주를 돌려받아 국토를 넓히는 훌륭한 일을 한 서유와 서필은 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인들이 혈에 들어간 것을 보면 자연의 기준은 인간의 잣대와는 틀린 듯합니다. 동일한 유골이 조건일 때 가문을 위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혈에 들어가는 것이 후손에게 발복 측면에서는 더 좋으며 이는 동기가몽에 의한 후손 발복 외에 영혼가몽도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성이 모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서희 서필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